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항상 구독자님 정말 감사하고 멤버십 회원님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내용은 기술적 분석, 너는 어떻게 하고 있냐? 제가 23년도 일단 기준으로 타점 잡았던 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승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많은 타점을 잡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좀 아쉽기는 하겠지만 저는 일단은 추세 매매 기법이고 저는 악착같이 최저점에 거의 근접을 할 때만 잡기 때문에 이게 이제 투자 기준 전략이 좀 다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초단타 같은 경우에는 제 전략이 잘 안 맞을 수 있고 좀 금액이 크고 추세 기반형이면 좀 잘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월 11일 날 제가 잡았고 그 다음에 3월 11일 날 두 번 잡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매매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실장이 있는데요. 11일자가 요때죠. 예. 완벽하게 최저점은 2,070만 원인데 저도 이 시점은 못 잡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좀 잡았고 그다음에 3월 달이 요때입니다. 예, 요때죠. 정확하게 요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때 잡았고 많이 올라가고 지금은 기다리고 있다. 제가 원하는 때가 아직 안 나왔고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MACD를 저는 좀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볼리전 밴드, 예, 이런 걸 좀 많이 보고, RSI는 감매도 구간만 떴었을 때만 봅니다. 그거 말고 잘 보지 않아요. 예. 뭐 오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 추세선에 있는 변곡 점수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보게 되면 뭐 간단한 부분인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변곡 점수가 한번 찍었을 때 이렇게 1차, 2차 패턴이 나왔을 때 이게 올라가는 1차, 2차 변곡 점수와 내려가는 1차, 2차 변곡 점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있고 내려가는 패턴이 있죠. 예, 내려가는 패턴 1차, 2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지점에 있는 시점대까지는 일단 확인이 됩니다. 대부분 뭐 W 패턴 곡선이라고 하고 뭐 쌍바닥 지지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곡선 추이에서 이제 대부분 내가 어떤 패턴으로 볼 거냐인데 평균적으로 이제 교육 기반이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때 이제 대부분 요 패턴에서 올라가면 여기까지만 먹고 이제 네 번째 패턴부터는 대부분 이제 형성이 잘 안 나온다. 이렇게 이제 반복된 형성으로 상향, 우상향 패턴으로 계속 보여주는 추세선 라인이 나오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이제 손절하는 구간으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추세선이 계속 무너지지 않으면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 그 다음으로 이게 추세선이 쭉 오랫동안 가다가 한번 하다가 갑자기 내려갔는데 이 과거의 추세선보다 저점이거나 또는 과거의 추세선 대비 다시 반등했던 시점 대비보다도 더 높게 형성되지 못하고 내려갔었을 때는 다 손절 구간이고 오히려 이제 내려가는 형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단을 뚫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 변곡점이 나왔을 때 올라가는 패턴이면 이거는 롱이고 마찬가지 이거의 반대죠. 내려가는 패턴에서도 내려가는 폭이 좀 커졌다가 올라가는 패턴 곡선 요게 잡기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뭐 추천은 안 하지만 이런 패턴 잡기는 어렵고 요거 중에서 가장 좀 쓸만한 건 아무래도 저는 2번과 3번이 좀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적절하게 비트코인 형태에서도 많이 쓰인다라는 형태가 어떤 때냐면 요런 때 좀 많이 씁니다. 급격하게 내려간 뒤에 이제 잔파도 형처럼 차트가 흘러가거든요. 이럴 때 방향성이 거의 다 잘 나오는데 이걸 변곡점을 하나로 쓰는 것보다 볼린저 밴드를 같이 써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게 되면 대부분 1차 변곡점이 여기서 생겼다고 치면 대부분 그 다음 변곡점 추이가
그 다음하고 똑같으면은 요거는 성립이 안 된다라고 이제 교육적인 형태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느 시점이냐? 요렇게 추세선이 요렇게 올라가죠. 요럴 때 좀 쓸만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네. 보시다시피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이 저점이 올라가면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벌써 1차와 2차가 미세하게 올라갔으니 2차까지는 좀 괜찮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가되, 이것도 패턴 곡선이 있는 게 변곡점도 똑같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이거의 1번이 발생됐던 이 변곡점과 1번, 2번 사이에 변곡점 추이에 있는 이 길이 폭이 그 다음 폭대까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근데 여기서도 포인트는 이 변곡점에 있는 이 구간에 있는 이 길이가 점차 짧아진다라고 하면 점차 힘이 작아진다라는 의미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볼린저 밴드랑 같이 싸워 먹으면 좀 괜찮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W 패턴 형태로 본다라고 해서 더 올라가고 있는데, 이 볼린저 밴드가 더욱더 확장이 안 되고 좁아지는 구성과 수평적인 구성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아, 이제는 더 이상 가기가 어렵겠구나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패턴에서 가장 이상적인 패턴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오히려 아까 이 사진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올라가는 패턴이 이제 이거는 그냥 교육적인 자료로 만들다 보니까 일정하게 그려놨지만, 원래 이제 패턴 곡선이 나왔을 때도 크게 그 다음 더 크게 나와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이 어떻게 나오냐, 대부분 패턴 곡선을 볼 때도 뭐 요럴 때보다는 잘 안 나오게 하는데, 대부분 어떨 때 좀 많이 나오냐면 이럴 때 좀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고점일 때 이제 좀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좀 더 올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올라가는 이 패턴에서도 이제 상단이 점차 좀 짧아지죠. 곡선은 상단이 항상 더 수평적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상적으로, 아까 교육에서 배웠던 대로 이상적으로 올라가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점차 짧아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올라가는데 좀 더 짧아지고 더 짧아지죠. 짧아지는 형태에서 있는 이 구간이 점차 더 많이 보여진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점차 힘이 많이 빠진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변곡점 수가 두 번째, 세 번째 구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구간대가 넘어가면 위험 구간에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네다섯 번째 정도 때부터는 좀 위험 곡선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자, 이때부터 상승을 하고 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만큼 해당이 있는 체력이 점차적으로 많이 빠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변곡점 추이 없이 계속 미친 듯이 올라가는 패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좀 엘리어트 파동으로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시간 별개니까 변곡점 추이를 이렇게 보면 좀 괜찮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볼린저 밴드로도 확인이 가능하는 게, 굳이 이 이평선 기준과 캔들에 있는 부분에 내려가는 형태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럼 볼린저 밴드를 씌워가지고 그냥 이 꼭지점 수를 대략적으로 잡아가지고 패턴만 확인만 하셔도 어느 정도 좀 쓸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볼린저 밴드는 존 볼린저가 만들었고, 존 볼린저가 이거를 수학적인 계산을 넣어서 알고리즘으로 95.4% 구간과 나머지 4.6% 이탈 구간이 4.6%가 발생을 하는데, 정확도는 95.4% 정도 나오니 이 안에 머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에 있는 현 시점에서도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장기 이평선이 정배열 구간이 나오기 전 때까지는 절대로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도, 18년도 정비열 구간 때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한동안 좀 쉬었죠. 장기 이평선이 내려가고 깔리기 전 때까지는 사람들은 이때까지는 그냥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도 야, 더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제끼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여기서 조금 더 했고 이때도 2020년 3월달 때도 누군가는 욕을 많이 했지만 저는 이때 적극적으로 깨졌으니까 더 많이 담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한번 장기 이평선이 나오려고 하면 이런 구간을 한번 나와야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약간 X자 문자라고 볼 수 있는 형태인데요. 이 구간이 돌리고 나서 이평선이 벌어지는 구간이 처음 발생되는 시점만 잘 잡고 조정을 했어도 늦지 않았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시점을 본다고 하면 이평선이 어떻게 보면 이 중간에 갇혔죠. 차트가 이 중간에 갇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기술적 패턴 모든 이슈를 내려놓고 본다고 해도 대부분 이게 이렇게 한 번 더 치켜 내려와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런다라는 것은 2024년도나 5월 하반기 때도 약간의 충격을 한 번 더 주고 내려가야지만 이게 좀 빨리 내려오면서 제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뭐 시그널로 본다라고 해도 MACD 좀 많이 보긴 하지만 여기서 좀 더 강하게 나온다고 해도 어차피 내려가는 형태가 다이버전스 형태로 내려가고 있는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패턴 곡선이 나왔을 때도 힘이 좀 더 약해집니다. 네. 아직도 명확하게 매수를 줄 수 있을 만한 MACD의 신호탄이 아직은 안 나와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은 약세를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주봉으로도 해석을 해본다고 해도 아직도 이 박스권 안에 놓을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보게 되면 거의 다 쉬지 않고 패턴 구성 다 뭉개지 않으면서 갔는데 여기에서 한동안 뭉개졌다라는 건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관점에서 보는 건 여전히 추세선과 변곡점과 볼리지 밴드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해본다고 하면 나쁠 건 없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단타 투자로 승률을 볼 거라고 하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무기는 뭐가 있습니까? 노력과 시간이죠. 그만큼 열심히 해서 노력을 했던 건 거의 배신을 때리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확률에서 7-80% 정도까지만 만들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번 패턴에서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의 충격파가 좀 세졌을 때 해당의 변곡점 수가 급히 내려가거나 급히 올라갔었을 때 변곡점 수가 좀 많이 나오는 패턴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한다. 그럴 때 같이 써먹어 보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